창시자 영루트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오토XML 원천 기술은요, 굉장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제가 한국에서 보고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진짜 솔직히 10몇 년 동안 있으면서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정부하고 다 만나서 이제 논의한 기술이라서 어떻게 카바레 교수라고 카네기 멜론의 랭귀지 테크놀로지의 갓파더, 그러니까 언어학의 대부인 그분하고 17년 동안 공동 발표를 하고요. 가까이 좀 되세요. 가까이. 잘 들립니까? 네, 17년 연구한 기술이고요. 이 기술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어디에도 없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게 들을 때 이게 국제 표준 기술입니다. 국제 표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인터넷 웹의 모든 기술을 다 합친 건데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기술인데 이거를 W3C가 발표를 하고 나서 아무도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HTML5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XML로 업그레이드하면 무지한 세상이 바뀐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보고 이제 깜짝 놀래갖고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있는데 이 기술을 오늘 제가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지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미국에서도 안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 있다고 굉장히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기술로 작용하며 인공지능이 아무리 잘 돼도 보안이 뚫리면 또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안 기술이 있고 다만 이번에 이제 선거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 투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데모를 하고 소개드리는데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시스템을 아무리 업그레이드해도 사람이 못 해갖고요. 그걸 갖다 다 이제 하면은 이번에 선관위가 그런 짓을 해갖고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나쁜 짓을 하면 그건 못 막습니다. 근데 이걸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위해서 해커들이 들어오던 누가 악의적으로 이걸 해도 0.001%도 못 건들게 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의 꽃은 블록체인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을 생각할 때 블록체인의 원래 뜻은 분산 장부로 해서 아무도 해킹이나 유변조를 못하게 해서 신뢰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갖다 이제 투표로 저희들이 이제 증명을 한 건데 이런 기술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아갖고 엄청나게 많은 국가적으로 진짜 망신도 당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을 낭비하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막 5일 동안 지금 돗자리 깔고 거기서 항의하고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KICT 강국이라 부르는 KICT 강국이 이렇게 처참하게 60년대, 50년대에도 없는 아프리카에도 없는 그런 처참한 그 투표를 갖다 그죠? 해갖고 난리를 피우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도 젊은 애들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 시스템으로 막으면 됩니다. 누가 탐욕스러운 인간이 들어와도 못하게끔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리 누구를 갖다 세우고 누구를 갖다 개혁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0.001%도 절대로 손 못 대는 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활용해서 블록체인 투표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선관위도 보고 어려운데 3년 전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발표할 때도 보고 갔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 다 이제 부팅을 할 겁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 그다음에 몽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여러 국가에서 요청이 와갖고 아프리카도 요청이 오고요, 이집트도 요청이 와서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먼저 진행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발표하는 원천 기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토XML로 만든 에이전틱 AI 플랫폼을 소개하겠는데요. 이 기술은 많은 데서 지금 AI를 시도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는데 그걸 갖다 AI를 억지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도 나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전기도 많이 써갖고 여러 가지 오픈 AI도 지금 파산 직전에 와 있다.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데 있는데
여기서 이제 AI의 맹점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런데 이 기술이 뭐 이 중국에서 딥시크 해갖고 만약에 5%인가 10% 계산했다고 난리를 피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다 제일 좋은 데이터를 먹고 사는데 인공지능이 3D 데이터를 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데이터 AI라는 책이 다 오늘 배포해드릴 무료로 제가 배포해드릴 책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많은 내용이 다 이제 데이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이제 뭐 우리 정국철 회장님도 뭐 아침에 전화해서 자기가 아무리 기업들 만나면서 독립군 거기서 했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원천 기술이 이제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에이전트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시 모델로 해서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LLM이나 이제 에이전트 AI나 월드 모델까지 와서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단순히 QA만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자율 결정해서 실행까지 하는 거고 답을 내는 것까지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드 모델이라는 거는 인공지능에다 이제 몸을 입히자, 그러니까 피지컬 AI하고 결합하자 그래갖고 이제 뭐 젠슨왕이 우리나라 온 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 뭐 저기 LG전자의 그 팔을 갖다가 뭐 진짜 뭐 10만 번 이상 써도 망가지지 않는다 그래갖고 LG전자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이제 로봇 기술 도입해니까 코스모스라는 걸 발표해갖고 이제 피지컬 인공지능에 이제 피지컬을 입혀져갖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솔직히 이제 노동자들을 다 퇴출하려는 거예요. 단순 노동은 전부 이제 로봇으로 이제 해갖고 인공지능 결합해서 바꾸겠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이제 디스토피아나 유토피아로 가는 길에 대한 거기 절정에 서 있다,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LLM이 이제 현재 문제가 많아갖고 이제 여기를 탈피하려는 현상이 있어요. 오픈 AI 쌤 같은 말이 결국 이제 적자에 시달리고 이제 전기값도 못 낸다. 하루에 전기값이 막 650억 정도 드는데 이걸 쌓이면 뭐 12조, 뭐 20조 이상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IT 보고서에 의하면 95%가 다 이제 인공지능 거품, 버블 다 망한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 요거는 이제 여기 뭐 뉴스에 나온 것들이니까 뭐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LLM의 언론 이슈에서 LLM은 이제 실패한다. 그래갖고 이제 다른 쪽으로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에이전틱 AI하고 이제 월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몸을 입히다 해갖고 월드 모델이 탄생했고요. 이게 기존 생성형 AI에 갖고 있는 텍스트 이미지 같은 정적인 데이터를 로봇의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일단 학습을 못 시키니까 월드 모델로 해서 가상 공간에 똑같은 걸 줘서 여러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돈도 적게 들이고 자율주행도 해결하고 공장 제조업에서도 로봇가 어떤 식으로 작동할 때 어떤 이상이 있는가를 다 체크할 수 있는 게 이제 월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 오늘 이제 전 엔비디아 대표 유홍창 대표님이 발표를 할 건데 지금 이제 젠슨왕이 한국에 와서 난리가 났죠. 이제 우리나라도 진짜 SK하고 SK텔레콤하고 네이버하고 뭐 하나하고 뭐죠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하고 미팅에서 막 이제 깐부 미팅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는 호재예요, 호재. 진짜 5천조 아니면 5천조죠. 세계 제일의 그 기업인데 와서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기가 엄청난 그 계약서를 들고 왔다 이래갖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회사들이 전부 지금 월드 모델로 다 이제 공격을 하고 엔비디아, 뭐 젠슨왕, 메타, 뭐 여기 월드,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부 LLM은 이제 됐다. LLM은 밑자리가 드러났어요. 솔직히 거품돈이 너무 심해요. 돈이 안 돼.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제 월드뱅크 그 뉴욕에 있는 그 증권가도 야 이거 뭐 LLM에 투자해야 될 거야. 이거 솔직히 밑빠진 돈이 물 붓게 해고 지금은 이제 투자를 거의 안 해요. 그래갖고 이제 월드 모델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젠슨왕이 우리나라 찾아왔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AI 비디오. AI를 전부 무장 해제해야 된다. 이제 교육이 발표했죠. 이거 더 가면 위험하다.
이유가 몸이 왔게 되면요 물리적인 것까지 되면 사람이 필요 없어요. 얘는 365일 24시간 움직여요. 근데 얘는 또 특징이 뭐냐, 하나가 업그레이드하면 전체가 다 업그레이드. 그래서 발전 속도가, 인류 발전 속도가 진짜 하루 자고 나면 바뀌어요. 이거 발전 속도는 인류 역사에서 몇만 년 걸리던 게 얘들은 거의 뭐 일주일 하면 하루 만에 다 업그레이드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못 쫓아간다 해갖고 이제 교황까지 월드 뭐 인공지능 개발을 중단시켜야 된다, 무장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유가 결국 멸망하는 걸 갖다 이제 가장 회복단보다 더 무섭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인간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심선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엔트로피나 이런 데서 나 도저히 더 이상 인공지능 개발 못하겠다. 이거 하면은 인류한테 큰 죄를 짓는 거다. 양심선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뭐 그렇다고 인공지능 개발 안 합니까? 엄청나게 전투 로봇하고 뭐 전쟁에다 다 사용하고 있잖아. 솔직히 이번에 이란하고 전쟁이나 뭐 팔레스타인 전쟁이 보면 전부 다 그 인공지능 전쟁이에요. 엔트로피 개발하는 걸로 완전 살상하는데 뭐 좌표를 정확히 찍어서 텐트로 쓰고 있어도 텐트까지 가서 폭격을 해요. 텐트에 숨은 소용없어요. 다 이게 감시해갖고 인공위성하고 뭐 통신망을 다 감시해갖고 어느 팔레스타인 청소년관이 맨날 며칠 메토실에 호텔에 묵는다는 걸 알아서 드론으로 때려버리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 거의 뭐 인공지능이 기계가 드론이 킬러 로봇이 전쟁을 한다 해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택의 기로 디스토피아, 유토피아를 결정하라. 그래갖고 이제 이쪽에 있는 검은 글씨는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로봇가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걸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막 죽이고 있어요. 엄청 어린애도 막 죽고 막 이제 민간인도 막 희생하고 그러는데 거기다 또 우리나라 같이 뭐 해킹 많이 당하고 우리나라 뭐 디보이스 범죄도 많아서 뭐 캄보디아 사태, 뭐 베트남 사태 보면은 뭐 그죠? 엄청난 뭐 러브 스킨 해갖고 막 엄청나게 이제 이런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냐면 또 오른쪽에 가면은 이제 정직하게 인간을 위해서 이제 에너지를 저기해서 이제 유토피아를 움직이는 지구와 인류를 살릴 수 있는 AI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기 착한 유토피아 AI를 메시아 AI라고 했어요. 인간 구세주가 와도 결국은 로봇하고 인공지능한테 개발일 거다. 사람은 오지 말고 메시아는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같은 인공지능끼리 싸우게 하자. 그래갖고 이제 메시아 AI라고 이제 붙였는데, 이거는 이제 뭐 꿈 같은 얘기죠. 뭐 저희들도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이제 AI를 개발해야 됩니다. 도덕과 윤리에 우리 정원찬 총리님이 얘기하는 거 교육이 중요하고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해야 될 때라. 이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상대를 죽여서 뺏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인공지능을 그런 데 갖다 쓰다가 이제 양심선언한 사람들도 나타나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천 기술을 제가 먼저 설명해. 이 원천 기술이 인공지능의 핵심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필요합니다. 이 원천 기술이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질 좋은 데이터를 만들고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신문제 통나오고 파시문제 파는데 결국은 뭐냐면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 데이터를 갖다 막 교육시키고 학습하다 보니까 이제 할루시네이션도 나오고 악한 인공지능이 막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인터넷 웹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게 여기 지금 HTML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한 WCDC가 XML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못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뭐라 그랬냐? 이 기술은 인간이 풀지 못하는 기술로 알고 전부 다 실패했다. 그때 당신 거 보고 희망을 얻었다. 이걸 어떻게 풀었냐? 이래갖고 이제 굉장히 이제 센시해냈는데 그거를 이제 자동 XML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이거를 발표하면서 인터넷이 지금 이제 찐따가 됐어요. 절름발이, 반쪽짜리 인터넷. 그걸 완벽한 인터넷으로 바꿔 쓰는 기술이 한국에서 나왔다. 이거 엄청나게 뭐 센시해납니다. 저희들이 이 기술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다 만났어요. IBM.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걸 안 만나고 와서 여기서 떠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 도쿄 때처럼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술은 이제 딱 한 가지예요. 미국 빅딜 넘겨라. 원천 소수하고 특허하고 모든 걸 다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한 푼도 지원 안 하고 아마 이게 방해를 받을 거예요. 제가 엄청난 방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그런데 이거를 한국을 좀 지켜주려고 제가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13년 동안 독일에 있다고 왔는데 그때 굉장히 전두환 시절이라서 군사 정권이라서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냥 독일에 있자 그러다가 이제 국산 정권이 물러가 나오고 나서 한국에 와서 하는데 그때 유럽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R&D하고 취직하다가 이제 이쪽 한국에 왔는데 그다음에 미국에다 이제 실리콘밸리 회사도 차리고 카네기 멜론대 가서 또 같이 연구 개발하고 해서 시간을 거의 외국에서 많이 쏟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 기술을 이제 한국에 줘야겠다. 우리 후손들이 뭐 먹고 사냐. 그죠? 우리나라는 지하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뇌밖에 없습니다. 두뇌. 근데 제가 이제 백이들하고 두뇌 싸움 해봤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말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붙어보니까 만만해요, 진짜. 그래서 이거 하자라고 이걸 개발했는데 그 미국에 있는 그런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에 와서 하다가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와, 이렇게 엄청난 진짜 사태를 좀 제가 미국에서는 영웅이에요, 진짜 영웅. 엄청난 영웅 대접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저한테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악수를 해요. 근데 한국에 오면은 제가 사기꾼 돼요. 왜 사기꾼이냐? 빌 게이츠가 못 만드는 건 없다. 내성의 장을 지지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S그룹에 있는 정문은 내 앞에서 볼펜을 던지고 이 사람이 어디 와서 사기치냐. 빌 게이츠가 이런 걸 못 만들게 어떻게 이러고. 그러니까 이야 완전 사대기가 이렇게 센 줄 몰랐어요. 진짜. 그런데 제가 이제 위안을 받은 게 카버넬 교수예요. 카버넬 교수라는 세계적인 석학하고 17년 동안 연구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인정하고 같이 연구해서 많은 이 책을 내게끔 도와주고 원천 기술을 계속 발전하게 도와줘서 제가 그분 때문에 이제 위로를 받고 솔직히 누가 뭐 손가락질해도 끄떡없이 견딘 이유가 그 세계적인 석학이 같은 저자로 이제 썼는데 책을 그분이 뭐라 그러냐 영광이다. 내가 서브 제자로 당신을 올려드리겠다 했더니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영광입니다. 자기가 이런 책에다가 나를 갖다 자기 공동 저자로 올려준 게 돼서 너무 영광이다. 인터넷 표준의 웹이 XML이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W3C 사이트에 가면 이게 있어요. 이 그림이. 이 그림에 W3 테크니컬 스택이라는 걸 찾아보면 여기에 전부 XML로 가라고 써있어요. XML. 미래의 인터넷 웹은 전부 XML로 다 정리될 것이다. 왜냐하면 뷰는 HTML5, 여거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로만 얘기하면 이 부분으로 모든 인류 문명의 인터넷 웹이 정리될 것이다. 이 한 장의 그림이 XML이에요, 전부. XML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올려놨겠어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W3C가 XML로 모든 것이 다 정리된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올려달라고 그래갖고 여기 밑에 인터넷, 원앱, 그다음에 URL, HTTP 이게 웹 아키텍처가 전부 XML로 다 간다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XML이 중요한 기술인데 이 기술을 한국이 갖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해 제가 세계적인 비테크 기업 만나면 저 앞에서 다 꼬꾸라져요. 진짜 벌벌 떨어요. 이걸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HTML 갖고 할 거냐, 이걸로 다 바뀐다 세상. 아이노 다 안다.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 세상이 이걸로 다 바뀌어야 돼요. 게임 체인지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잠깐만 안 써갖고 이게 지금 이렇게 누빙 돌고 있는데 제가 그래갖고 이제 고민하다가 야 이거 전 세계에 쓰는 국제 표준 기술인데 내가 왜 한국에서 이렇게 시간과 이걸 소비하느냐. 그래갖고 이제 저희들이 여기 아시아 생산성 본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애들이 아시아 국가들이 다 손들어요. 지금 다 달려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부터 뭐 줌 미팅 들어가고 이제 MOU 계약 시작하고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이 기술은 물 흐르는 데씩 가자. 쓰는 데부터 손들은 나라부터 주자. 굳이 한국에서 왜 내가 이걸 갖다 하려고 그렇게 시간과 비용과 공수를 낭비하냐. 그리고 젊은 애들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학교도 같이 해갖고 선교도 같이 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하면서 이 기술 가르쳐서 이제 수출하고 이제 옛날에 뭐 광고 강원 보낸 것처럼 이제 유능한 개발자들 키워갖고 특히 인공지능 개발자, 데이터 사이언스를 키워갖고 이제 이렇게 수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도움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토엑스맨의 철학은 파레이 컨셉이 있는데 파레이 컨셉이 굉장한 기술입니다. 여기 컨셉이 데이터는 공개같이 사용해야 된다. 여기는 아니 플랫폼이 다르다고 디바이스가 다르다고 왜 데이터가 왔다 갔다 못하냐. 이거는 벤더사들이 애플은 애플 거기만 돌아요.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만 돌아요. 오라클은 또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다 깨버려라. 우리가 만든 데이터는 다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장벽이 있다고 공기가 왔다 갔다 안 합니까? 그래서 이제 파레이 컨셉을 해서 레퍼지토리가 다르다, 디바이스가 다르다, 랭귀지가 다르다, 블록체인이 다르다, 그다음에 서비스가 다르다 해도 다 돌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걸 그때 카메라 교수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내가 데이터는 공개같이 하는데 갑자기 데이터 해보니 그래서 책이 데이터 해보니까 1편이 근데 2번이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다. 이렇게 이걸 갖다 확신하고 톱할 사람이 없다. 근데 당신이 처음으로 이거를 얘기해서 자기도 알게 됐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또 정형 비정 데이터를 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데이터는 데이터지 왜 전용 데이터 비정 데이터를 가르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용 데이터는 DB, 비정 데이터는 PDF에 넣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니 무슨 개떡같이 데이터는 데이터지 그 왜 수집할 때부터 가르냐. 그래갖고 RDB 개발자한테 비정 데이터 주면요 저한테 주지 마세요. PDF에 넣으세요 이렇게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뭐 IT 개발 방법론에 50년 된 개발 방법론이 무슨 처음부터 뭐 데이터를 갈라요. 전용 데이터, 비정 데이터 깜짝 놀래갖고 아니 저정 데이터, 비정 데이터 다 합쳐야지 이걸 왜 가냐. 그래서 그걸 만든 게 이제 전자책이에요. 전자책. 왜 전자책이에요?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는 데모하고 샘플 보여주기 더 빠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를 갖다 데모하고 샘플을 보여주면서 하는 게 더 빠르고요. 왜냐면 지금까지 미국도 샘플 보고 놀래서 뒤집어지지 이론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한다 똑같다고 이래요. 근데 샘플을 보여주면 완전 다르니까 이게 이제 전자책인데 이 전자책은 솔직히 십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왜냐면 다른 포맷들이 막 나와서 EPUB이라고 해갖고 지금 전자책을 막 쓰입죠. 근데 이거는 브라우저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깔아야 돼요. 근데 브라우저로 해서 이북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 보안하고 같이 섞여서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만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학생들 교육시키고 할 때 다 이제 배포하려고 대학마다 배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세계적인 대학뿐만 아니라 YG만 연구소부터 뭐 이렇게 이스라엘 쪽도 좀 컨택도 하고 있는데 독일의 마스코라고 그러죠. 독일의 연구소. 다음에 이제 나라마다 이제 테크니컬 제일 카이스트 같은 대학이 있대요. 그래서 그쪽에도 이제 커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여러분 전자책을 이렇게 이제 후레쉬하는 전자책을 그거를 다 여기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동영상 같은 거 다 넣고 해서 멀티미디어를 하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이거 주고 인공지능이 찾아줘요. 그래서 AI 쪽으로 CMS에서 다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그걸. 우리가 지금 만든 PPT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그냥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오토엑스맨 기술은 자동화된 기술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 XML을 그렇게 쉽게 만드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 사람은 마술을 한대요. HTML을 툭 치면 XML로 변한대. 그리고 중국에서도 마술했고 카브넬 교수도 동료 교수가 잠깐 물어보니까 저 사람은 매직이다. XML을 손만 엄청 코딩하고 프로그램에도 안 나오는 거를 저 사람이 자동화시켜서 다 만들었다. 근데 그 자동화된 거를 이제 템플릿 한번 열어. 그래서 여기에 나온 센트럴, 디센트럴, 피어투피어를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저들이 디센트럴은 이제 국민 투표, 블록체인 투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 비서는 이제 피어투피어로 이제 폰대폰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데 클라우드를 안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안 문서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애니 블록체인, 애니 서비스, 애니 디바이스, 애니 레파지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레파지터리를 다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랭귀지도 다 지원하고, 그다음에 애니 플랫폼도 다 지원하고, OS도 다 지원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다 지원하는 파레이 컨셉. 이거는 저기 솔직히 언어학의 대부인 카버네 교수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를 구현한 사람이 지구상에 없다. 근데 솔직히 뭐 제가 이제 자랑질하는 게 아니라 이런 원천 지식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큰 앞으로 우리 정원장 총리님이 얘기한 이거를 육성해서 커다랗게 미국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가 없어요. 다 미국한테 개발이에요. 지금 하는 것도 다 반도체도 전부 다 하드웨어예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친다는 거는 미국의 자존심을 꺾는 거예요, 진짜. 소프트웨어 갖고 미국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왜냐면 유럽도 다 허물어졌어요. 유럽을 갔을 때 완전히 다 망했어요. 미국에 있는 다 소프트웨어는 다 미국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그것도 표준 기술로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설명할 때 이제 이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기술로 있는데 얘는 만들 때부터 초지능이에요, 초지능. 여러분들이 언어학자가 아니라서 근데 얘가 DNA가 기계가 처음부터 읽어요. 다른 데는 사람이 만든 데이터예요, 전부. 근데 얘는 기계를 위해서 만든 데이터예요. 그게 바로 이제 XML이고 메타데이터인데 얘는 기계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예요. 탄생부터 DNA가 기계의 학습용.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핵심으로 쓰죠, 이제. 그다음에 이걸 되면은 초연결. 왜 초연결이냐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교환을 하는 기술은요 XML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환을 하려면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돼요. 중개자가 필요해요. 몇 개국 찾아가고 몇 개국 찾아가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주고받지 못해요. 근데 W3C가 애초부터 얘는 교환용으로 만들었어요. 중개용. 그러니까 초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데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안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인터넷이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다 다 넘기면 클라우드에 넘기면 뭐라고 그러냐면 뒤에 나오지만 팀 버너3가 웹을 만든 창시자가 뭐라 하냐, 중앙 집중형 괴물이 되었다. 나는 이런 웹을 만들지 않다. 데이터의 평등권이 사라졌다. 우리는 모두 클라우드 업체의 데이터를 다 넘겨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 노예가 돼 있다. 소유권과 통제권을 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식하게만 얘기하면 데이터 노예들이에요. 데이터 노예. 클라우드 업체 때 다 데이터를 다 뺏겼잖아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이 데이터를 갖다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뭐 나는 뭐 친구한테 보냈으면 되지 이러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는 데가 저쪽에 유럽하고 미국이에요. 내 데이터를 왜 갖고 저 사람들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왜 깜빵을 가야 되냐. 왜 임금된 기는 당나귀라고 못하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유럽이 가난한 이유, 유럽이 가난한 이유의 하나가 뭐냐면 IT가 발전을 못한대요. 왜? 클라우드로 넘겨서 미국한테 데이터를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 IT를 발전을 못해요. 그래서 유럽이 가난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 데이터의 소유권과 통제권, 데이터 식민지가 됐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독일도 유럽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데이터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근데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식민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클라우드 찬양하고 클라우드 찬양, 클라우드 너무 좋다고, 대기업도 클라우드, 국방부도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갖고 저 사람이 미쳤나? 국방부도 클라우드면 클라우드가 폭파되면 다 끝나요. 다 마비돼.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이제 쌍욕을 했었죠. 당신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걸 클라우드로 짜냐? 당신들 미쳤냐? 인터넷의 원리가요, 악업한 이유가 뭐냐면 한 군데 서버가 폭발돼도 다른 서버가 작동하게 해서 문어발식으로 만든 게 분산 시스템이에요. 원래 인터넷은. 그러니까 한 군데가 폭발돼도 살아남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클라우드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만 폭발시키면 끝나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클라우드 업체가 가서 국방부를 다 만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미쳤나 보죠. 내가 당신들 당장 일어나서 나가라고 쫓아버렸죠. 쌍욕을 하면서 이것들이 미쳤나. 돈이 아무리 좋다 해도 국민과 생명을 지키는 걸 갖다가 클라우드로 짜고 앉아있어. 저런 인포마틱으로 말하면 IT로 말하면 저렇게 무식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전부 다 클라우드 찾아가고 있어요. 교수나 뭐 유명한 뭐 전문가들도 클라우드가, 그건 클라우드는 관리하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뚫리면 끝나요. 우리 쿠팡 살 때 뚫렸을 때 그죠? 3,500명만 그 개인정보 유출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디지털 식민지가 되는 유럽 가이아엑스 프로젝트가 이거예요. 이제 미국의 식민지 데이터 노예, 뭐 인간 노예인 갖다 링컨이 해방시켰지만 데이터 노예가 되어 있는 걸 자기들이 해요. 그래서 데이터 콜로니부터 유럽의 데이터 주권을 찾자, 자기 권을 찾자, 이게 운동이야. 근데 12년 됐는데 못했어요. 기술이 없어갖고. 그래서 여기 가이아에서 전문 작가를 만났는데 우리 실패했다고.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안 쓴다는 거지. 문제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으면 뭐예요? 쓰지 않는 뜻이지. 이번에 블록체인 그 투표를 만들어 놓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저거는 시스템 에러예요. 저거 못 막아요. 어떤 누가 와서 그 부정한 거를 저지르려면 그 투표를 방해하려면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가. 그래서 이제 초임하고 이제 산업별의 이제 IT 자동차, IT 자율주행에서 전부 다 이제 IT하고 결합해서 이제 초임융합 계십니다. 지금 이걸 잘 들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표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뒤에 이제 에이전트 AI도 표준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설명이 드릴게요. 이 표준의 문제를 해결하면 표준을 진짜가 다 먹어요. 여러분 프레시 사건 알죠? 프레시가 아무리 잘 돌아도 HTML5 표준이 나오니까 그 다음날로 박물관으로 가잖아. 우리나라 액티브엑스 다 쓰고 있다가 다 끝났죠. 이게 표준의 비력이에요. 제가 왜 저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앞에서 막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 쪼냐면요. 표준이기 때문에 쪼는 거예요. 표준. 이거는 안 없어져요. 웹브라우저가 돌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가요. 계속. 그래서 제가 느긋한 이유도 하나 있어요. 표준이기 때문에 저대로 어차피 올 것이다. 왜 다른 기술의 사이클은 뭐 게임이나 뭐 하면 몇 개월 뒤에 없어지고 다 할 수 있어요. 랭귀지도 그렇고. 근데 얘는 표준이에요. 웹브라우저에 딱 박혀 있어요 지금. 웹브라우저에서 다 나와요. 지금 하는 것도 전부 XML이에요 지금 발표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표준의 위력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래고 경계하고 그다음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카르보네 교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에서 만났을 때 나보고 조금만 사무실에 아무래도 애들이 딱딱함이라고 하고 딱딱해. 이거를 빅테크 기업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했대요. 내 거를. 그런데 카피 임파시 불가능했다. 카피를 못했다. 원천 기술 카피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날로 긴다는 그런 저게 뭐 회사가 카피를 시도하겠죠. 당연히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진짜가 다 먹으니까 패권 전쟁에서 이게 핵심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카피 임파시블 했다. 그러면 이 원천 기술을 가진 세계적인 과학자가 세계적인 기술을 만들면 이걸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는데 이 개떡 같은 나라에는 뭐가 잘못된 한자들을 만들어서 사기꾼들이 판치고 막 나를 사기꾼 취급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미국 가면요, 솔직히 구글 CTO가 내 저 문화까지 완성하고 영광이라고 그래요. 왜? 마유인력을 발명하니까 아이젠리턴이 뭐라 했냐면요, 나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그냥 본 것뿐이 없다. 그랬더니 보이더라. 그게 이제 거의. 그래서 내가 우리 기술도 판단하지 말고 제발, 내가 이제 뭐 저기 연구소에 왔을 때 싸움이 났어요. 그 연구소장이 자기들도 한대요. 뭐 우리도 하는데 뭐 당신이 뭐냐, 뭐 네이버도 그렇고. 그래서 잠깐만, 당신이 지금 세계적인 석학 카브넬 교수보다 뛰어나냐 그랬어. 카브넬 교수가 이 기술이 인류 문명을 바꾸는 기술이고 이거를 아무도 해결 못했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똑같다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 똑같이자. 직접 인터넷 웹에 뛰어라. 엑셀에 뭐 까봐. 근데 못 봐요. 없지. 하나도 없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못 만드는데. 아니 엑셀을 한다는데 똑같은 거는 올려야 되잖아. 전부 우리는 엑셀인데 지금 우리는. 근데 너 하나도 못 올리면서 어떻게 똑같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얼굴이 뻘개져갖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엑셀을 잘못 알고 있어요. 데이터로만 쓰고 있어요. 데이터. 뷰가 붙어야 먼저 그 브라우저에 뜨잖아요. 그럼 플레이그라운드가 어디야? 인터넷 웹 플레이그라운드는 웹브라우저예요. 웹브라우저. 그러니 일반 유저가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백그라운드에서 지가 코딩해서 쓰고 있는 엑셀을 갖고도 우리 똑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책을 손으로 써갖고 묶어갖고 나도 책을 만들었다는 건가 똑같다. 당신 그지만 그거를 수동으로 성경책을 10만 권 써봐라. 못 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좀 잘못 알고 있다. 얘는 자동화된 엑셀에서 엑셀을 대형 생산한다. 당신들이 코딩 하나도 안 해도, 프로그램 하나도 안 해도 나온다. 얘들이 이제 깜빡깜빡 오지도 못하고. 근데 이거를 세계적인 석학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잘 통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골라는 것만 봐요. 또 자기 직장과 자기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절해요.
가서는 뭐라고 보고서를 개떡같이 쓰더라고. 이 기술 아니다. 제이슨으로 갔다. 이러고 HTML5로 하면 된다. 그래서 저 삼성은 오픈 API가 돼 있어야 저 기술 아니다. 이러고 그래.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나. 아무리 진짜 해도 너무 좀 심하다. 그러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알았다. 근데 여기 이제 팀 버너스리가 얘기한 게 자기는 이런 인터넷 웹을 만들지 않았다. 지금 만든 사람이 자기 이런 인터넷 웹을 만들지 않았대요. 왜? 중앙 집중형 괴물이 되겠다. 데이터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다 크라우드 업체에 넣어야 된다. 그래갖고 크라우드 업체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그죠? 권력을 갖고 돼요. 그럼 데이터 평등권이 사라졌다니까. 나는 누구한테 특정한 업체가 돈 무지하게 버는 인터넷 웹을 만들지 않았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나갖고, 근데 이분이 이제 파키슨병이 있어갖고 자료를 한국에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저는 상을 받으러 왔는데 잘 이제 지적 능력이 다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료는 주기쳐서 우리 임원한테 시켜서 저분한테 갖다 줘. 그래도 저 사람이 인터넷 웹을 만들어서 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니까 인정은 창시자다.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이분은 이제 그때 파키슨병이었으면 제대로 이제 사람도 못 만나고 악수도 못 하더라고. 두 번째 팀브레이 엑셀의 창시자. 엑셀을 만든 사람이 창시자가 하지 말래. 제발 엑셀을 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말라고? 자기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다 망했잖아요. 엑셀에다 다 망해갖고. 그래서 제발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당신 인생에서 엑셀을 개발하지 말라. 이거는 인간이 못 푸는 기술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이제 팀브레이 사건이에요. 다음에 WC 의장 이 사람은 이제 엄청난 이제 외부의 근본이 성도리체 바뀐다. 그리고 분산 어플리케이션 시대를 리딩한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에요. 제가 블록체인 갖다가 얘기하지 않아도 미국에서는요, TDK는 블록체인 다 한다 이게. 왜냐면 분산 원장이 우리 만들 때부터 우리는 서버에 있는 걸 안 써요. 웹브라우저에서만 그냥 생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 원장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서버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그래서 분산 원장을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카버넬 교수가 이제 같이 연구를 이제 돌아가셨는데, 3K 소프트로 인해 HTML 세계에서 XML 시대로 전환기를 열게 됐다. 그리고 모든 문서 정보에는 3K 소프트 기술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로 근데 끝난 거예요. 모든 문서에는 우리 기술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음에 이제 이 데이비드 교수, 이 데이비드 사건이 굉장히 큰데, 이 사람은 좀 어렸을 때부터 IT를 했더라고. 굉장히 내공이 세요. 제가 한국에서 같이 만났을 때 미국 달러 시스템을 없앨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인데 그 블록체인의 원천 기술이 한국에 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세상에 나오면은 미국 빅테크업이 다 데몰레이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해 볼까요? 왜냐면 표준 때문에 다 아도be 플래시 다 망했잖아요. 하루아침에 가잖아요. 표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쪽에서 쓰는 건 다 비표준이에요. 근데 표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챗GPT를 좋아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챗GPT 물어보고 챗GPT가 나보고 우리한테 뭐라냐면 저기 표준 위에서 경쟁하래. 표준 아니면 다 찌그러지라고 그래. 뭘 얘기할 것도 없대. 표준 위에서 경쟁하래. 표준에다 어떻게 딴지를 붙이냐. 그것도 가장 큰 그죠. W3C 그죠? 국제 표준 기구가 이제 지정한 그 XML인데 그래갖고 이제 표준 예술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게임 체인저 기술이 될 것이다 해서 어느 업계 위협하라.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솔직히 하면은 회장들한테 얘기할 때 이거 갖고 그냥 얘기하세요. 회장님한테 무슨 기술이 어떻게 해봤자 들리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회장용으로 보고서 때 써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XML 새로운 얘기를 하면 XML은 확장성 표기하고 XML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스토어, 교환, 하나씩 것도. 그러니까 교환하는 기술은 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정보의 고속도로 있잖아요. 정보의 고속도로가 있죠. 이 고속도로에 이 문서를 쓰면 그냥 가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운로드해서 이제 짜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은 얘가 하면 이제 기계가 이거예요.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기계가 머신레이더. 그래서 이게 이제 AI를 쓰는 기술이에요. AI가 똑똑해지는 기술이에요. 제일 좋은 데이터. 근데 미국은 다 알아요. 얘기가 써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융합력을 해서 수천 개의 에이전트를 연결할 수 있다. 교환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다 이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표준이 필요한 게 이제 비서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비서끼리 교환하는 거 어떻게 글로벌 표준이 있어야죠. 그죠?
솔직히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한 3년 전에 보니까 인공지능 비서를 개발한 기업이 세계 최대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거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뭐라 그러냐, 빌 게이츠 저 사람 착각하고 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비서가 나오려면 표준이 아니면 안 돼요. 표준을 세워야 돼요. 아니 유엔에서 각 나라 말을 떠들면 돼요? 안 되죠. 인터내셔널 랭귀지를 세워놓고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똑같아 이것도. 문서 표준을 세워놓고 비서를 하면 중국 비서, 일본 비서, 미국 비서, 유럽 비서가 서로 통신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기본이에요 이거. 근데 어떻게 인공지능 비서를 만드는데 갑자기 다 다른 나라 말도 막 떠들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 저 아저씨 엑셀에서 실패해놓고 뭐 이렇게 뭐 그걸 한다고 떠들었는데 실패할 것이다. 표준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표준을 세워야 돼요. 표준의 위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게 만들면은 모든 A가 이 구조를 이룰 수 있고 온톨로지 세마틱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기계학습량에 여기에는 이제 이 어트리뷰트를 붙였는데 이 어트리뷰트가 이게 뭐냐면요, 세마틱 웹이에요. 홍길동이 했는데 홍길동이 쭉 적었는데 특징이 있어요. 별명 술고래. 그럼 술고래 홍길동이 여기다 넣으면 홍길동이 찾으면 10만 명 나오는데 술고래 홍길동 찾아오고 그러면 이제 몇백 명으로 주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세마틱 웹이에요. 온톨로지. 온톨로지가 뭔지 아시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면은 술 잘 먹는 애 이렇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게 바로 온톨로지예요. 온톨로지. 이름은 홍길동인데 색다른 홍길동이죠. 술 잘 먹는 홍길동. 아니면 노래 잘하는 홍길동 뭐 이렇게 그죠? 붙이는 이게 바로 온톨로지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잘 꾸미고 빨리 찾고 사람과 기계가 알아보는 데이터, 이게 메타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HTML은요 디스플레이 메타데이터예요. 빨간색, 노란색 폰트를 칠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딱지를 붙이잖아요. 그 태그가 이제 이게 온톨로지 태그를 붙이면은 이게 XML이 된 거예요. 그래서 XML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웹브라우저에 나온다는 거예요. 웹브라우저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엑셀만 쓰고 있어요. 개발자들은 전부 엑셀만 쓰고 있어요. 엑셀은 못 써요. 왜? 생성이 개발의 난이도 때문에 돈이 없는, 수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포기했고요. HTML의 약점, 데이터 축출이 안 되고, 디스플레이하고 정보 교환이 안 되고, 그다음에 기계가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교환이 안 되고, 그러니까 클라우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없이 다 먹는 거예요. 왜? 중개자가 필요한 거야. 내가 맡아놓고 찾아가고, 맡아놓고 찾아가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업체가 이제 다 뭐 이제 권력을 엄청나게 다 갖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클라우드를 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팀 보너스가 얘기한 게 데이터의 소유권과 통제권은 우리는 다 넘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중앙 집중형 계열이 되었다. 이런 웹을 나는 원하지 않아. 그렇게 한다는 거. 그다음에 기계가 이해 못해요. HTML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서 HTML로 만든 문서하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명함을 만들면 이게 처음 HTML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HTML을 만든 거예요. 이제 XML을 보죠. 점 XML이죠. 이제 두 개가 돌아요. 점 HTML, 점 XML. 근데 여기서 이제 소수보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이게 좀 특이해요. 비율은 다 없어졌고 데이터만 이렇게 추려냈죠, 그죠? 컴포즈 네임,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비를 분리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계가 있죠, 그죠? 이거 이제 기계가 있기 좋게 만들어요. 컴파니 네임을 찾아보면 찾아주고, 전화번호 찾으면 찾아주고. 그건 되게 간단해요. 데이터는 데이터뷰로, 문서는 데이터뷰인데 데이터뷰를 분리시켜서 이제 처리해요.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예요.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갖다 워드로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걸 갖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뷰를 분리시키는 게 기본적인 인포마틱 정보학의 개념이에요. 이게 되게 간단하죠. HTML을 갖다 만든 걸 전부 다 데이터뷰를 분리시켜서 데이터만 따라 저장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게 좀 명함 한 장 갖고 하니까 개발자 혹시 누가 있으면 좋은 나도 만들 수 있는데 그렇죠. 매물점대로 시험이 나와요. 이거. 근데 이거 큰일 납니다. 진짜 쓸 때 이렇게 쓰지 못해요.
뒤집어서 하나만 틀려도 값이 달라져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강연할 때 사람들이 오실 때 세크를 보여줘요. 건강거래. 증권거래에서 세크에 가면 전부 이걸로 올리지 못하고 전부 텍스트로 올리고 있어요. 미국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회계 정보를 이거를 올리는 걸 만들어 놔놓고 이론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못해요. 이거는 우리 기술로 만들면 이건 30분, 20분 만에 다 합니다. 그래갖고 이거 갖고 미국에 가서 보여줬을 때 그 앵커맨 회장이 일조 투자하겠다고 한국에 찾아오는데 이것 좀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기업이 돼야지만 된대요. 한국 기업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안 만나고 있죠. 투자를 또 조달이 안 되고 한국에서 앵커맨 회장 뭐 미안해 전문가지만 세크에 있는 이게 만약에 회계 정보가 얘기하면 모든 기업들이 이걸 다 발표를 해요. 뭐 기계가 다 파시냐. 그러니까 증권 투자할 때 이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아니까 앵커맨 회장이 찾아왔는데 제가 이제 저기 워커힐에서 이제 그 실키 데이를 가졌죠. 그 사람과 같이. 그래서 뭐 사진까지 다 있고 행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 기업이 돼야지만 투자받을 수 있다고 안 간다고. 미국에 내가 줄 수 없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태그를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서 이거 하는 거를 수천 개의 어트리뷰터하고 태그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이 엔진하고 이걸 다 개발해 갖고 미국 가서 보여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기절이에요, 기절 진짜. 이걸 어떻게 자동으로 만드냐? 근데 이 자동으로 만든 거는 솔직히 구텐베르크 마인즈의 구텐베르크 뮤지엄이 있더라고요. 제가 유학 갔을 때 그 구텐베르크 뮤지엄 가서 얻은 그 발상이에요. 저게 어떻게 해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 기술이 됐지? 그러니까 조판에다가 잉크에다가 정면에 잉크를 막 찍으면 몇천 장이 막 찍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엑셀도 저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데모를 한번 보여줄게요. 데모 한번 보여줄게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 기술은 히스토리에서 구텐베르크의 근거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 기술은 오토 XML 기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책에다 썼어요. 이따 가실 때 다 책을 제가 이제 무료로 다 배포해 드리는데 거기에 뒷장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중이 제목이 나 혼자 내가 스스로 이렇게 써버렸어요. 이게 지금 웹폼이에요. 조판이에요, 조판. 웹폼. HTML에서 데이터를 넣고 저장하면 XML로 변해요. 뷰가 붙은 XML. 이거 보고 중국에서 저 사람 마술이네. HTML을 툭 쳤더니 데이터 넣고 툭 쳤더니 XML로 변했다니까. 저렇게 쉽게 XML 만드는 거 처음 보겠대요. 근데 여기다 또 보안을 넣었어요, 제가. 개인정보는 다 암호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기술이 그러면 이걸 만든 다음에 보안을 적용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보안 기술을 적용한 데가 없어요. XML 생성을 완벽히 한 다음에 보안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XML 보안은 아무도 못해요. 전 세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라클이든 구글이든 애플이든. 여기다 이제 일반적인 계약이죠.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 DB를 고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웹폼에서 다 업그레이드가 그냥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발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코딩이나 프로그램을 제로화시켰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업그레이드 해봐. 한번 이제 풀어봐. 그죠? 이게 그러니까 그 인도에 있는 그 사람이 이거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지금 DB에 안 넣네. 안 넣었다. 엑셀이 DB가 바란다. 그랬더니 보통 DB에 넣어서 코딩해서 프로그램에서 B를 붙이는데 어떻게 이게 DB 센트럴 기술을 하나도 안 쓰고 이게 막 이렇게 되냐. 그래갖고 내가 아니 왜 고정관념 갖고 있냐. 왜 꼭 고치려면 DB에 넣어야 되냐. 안 넣어도 된다. 여기서 스스로 고칠 수 있다. 웹 브라우저에서. 그런데 웹 브라우저에 쓰면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랬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라이센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빅테크업이 내는 RDB,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PDF 이런 걸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전자책까지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데모는요. PPT를 올리면 자동 변화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까 발표자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은 이제 뿌린데도 거두리라는
이제 쓰레기 놈이 쓰레기밖에 안 나와. 근데 이 말을 부실하게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 돈은 벌어야 되고 트렌드가 바뀌었으니까 전부 쓰레기 데이터 갖고 어떻게 하다가 다 망하죠. 왜? 저 데이터가 없는데 쓰레기 넣어봤자 무슨 소리 있어요. 근데 그걸 더 정확하게 얘기한 게 이거야. 음식을 만드는데 알고리즘은 밥통이고 음식 이거는 이제 데이터예요. 그리고 밥은 이제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쓰레기를 넣고 밥통에다 요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지. 당근이나 배추를 갖다가 흙묻은 걸 그대로 넣고 국을 끓이라? 말이 안 되잖아야. 다 놔둔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제일 좋은 데이터를 넣고 알고리즘에서 밥통에 넣어야 맛있는 밥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하는 게 좀 알아듣더라고. 뭐 이제 콘택트가 돼요. 그래서 당신이 딱 한 가지만 지적하세요. 어떤 데이터 갖고 인공지능을 구현하냐 물어보세요. 그럼 끝난 거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쓰레기 데이터 갖고 무슨 뭐 저기 국을 끓이고 요리를 한다고 그 쓰레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돈도 부쩍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국이 기회가 있다는 게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좋은 데이터, 질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에너지도 적게 쓰고 비용도 적게 쓰고 굉장히 강력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 이거를 이제 실험하려고 근데 여기 우리 황 사무총장님 오셨나? 네, 황희수 사무총장님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희한한 제안을 하더라고. AI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소형기업들이 못한대요. 그래갖고 AI는 뜬구름 잡는 뭐 100조, 한국 정부도 100조를 들여서 한다는데 그것도 뭐 안 되지 뭐. 지금 100조 아니라 1000조를 들여서 한대요. 그래갖고 이제 중소기업이 쓰는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좀 만들어 달라. 우리 거는 가능해요. 소형으로 해도 돼요. 우리 여기 엔비디아 전 대표도 와 있는데 우리 거 보고 깜짝 놀래갖고 야 이게 사실이니까 굉장히 심각한데 소형으로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이게 진짜다. 인공지능 데이터. 근데 솔직히 저희들이 강력한 게 뭐냐면요. 그놈의 인공지능 백날에 가야 보안 때문에 다 뚫린다. 불이 나 뚫린다. 보안이 있다. 그리고 교환이 안 된다. 걔네들은 클라우드밖에 안 돼. 클라우드. 그래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결국 이제 이거를 증명하면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하고 결합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GPU 서버 이제 갖다가 테스트하고 우리 강 회장님이 얘기하는 것 우리나라 플리오사의 NPO죠 칩 그것도 갖다가 테스트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하고 결합해서 우리 질 좋은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결과를 발표하면 내가 이제 책에는 100만 분의 1의 효과다 그래서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줄이면 100만 분의 1이다. 그래서 100만 분이라는 건 5만 분. 걔들은 5%만 해도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100만 배를 갖다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건 이제 아마 세상이 요동칠 것이다. 우리끼리.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십시오. 근데 이 얘기를 야 나도 이제 챗GPT가 뭐라고 그러냐면 데이터 다이어트를 해야 된대요. 지금 너무 무겁대고 데이터 다이어트 훌륭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데이터 다이어트. 그래서 내가 이거 성공하면은 샘 알트만한테 내가 10만 불 줄라 그래요. 야, 너 챗GPT가 우리한테 이런 걸 가르쳐줬다니까. SI 업체한테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표준위에서 경쟁하라는 것도 챗GPT가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IT어로 통합하라. 다 엉터리다. 그리고 여기 안혜정이라는 사람이 오면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엔트로피하고 우리하고 오토엑산을 비교한 게 있어요. 한 장짜리. 우리께 더 강력하다. 그건 제미나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엔트로피에서 만든 것보다 우리께 더 좋다. 이게 표준이고 이게 구조가 되어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일단은 안혜정이 오면 안혜정이 그거 해갖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보냈어요. 오토엑산이 제미나이가 그러는데 엔트로피보다 더 우수하다고 그러냐. 당연하다. 이렇게 표준에다가 기계가 이기는 학습력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화, 지능화, 자율화라고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됐고요. 레벨 0는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레벨 1은 규칙 기반의 자동화, 레벨 2는 지능형 프로세서, 자동화를 이제 기계가 참여하게 하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계가 참여하게 되고 기계가 무슨 데이터를 넣어주고 자동화하면 되고 이거를 해석하면 이제 지능화가 되고 이거를 하면 이제 반자율, 완전 자율하면 이제 레벨 5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 지금 원리예요. 그러니까
LMM은 이제 한계가 있다. QA 갖고는 안 된다. 그래갖고 에이전틱 AI라는 거는 이제 자율형 인공지능. 스스로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 하고 지가 이제 결과도 나오고 그걸 재조정해서 다시 실행하고 교정하고 뭐 이래서 막 반복해서 얘는 자지를 않아요. 365 24시간 돌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놈은 또 하나만 업그레이드하면요 전체 AI가 다 업그레이드돼요. 얘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면 몇천 년, 몇백 년 걸리는 거를 얘는 하루 만에 다 해줘요. 그래서 이제 발전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눈만 뜨면 새로운 세상이 나오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돌이지 못하는 세계상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이제 어떤 인공지능을 뒤에 나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문제점이면서 기존 AI와 에이전트 AI 차이를 갖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질문에 답변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까지 해요. 그다음에 한 번 요청해 받았는데 여러 단계를 스스로 수행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대화 중심인데 목표와 작업 상태 관리하고 제한적인데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답변 생성하는 게 아니라 검색, 분석, 보고서 작성, 시스템 제어까지 다 사람이 손이 안 대고 돌아갈 수 있게끔 다 이제 인공지능이 해주겠다 이거죠. 아웃풋 이 네 가지 원리를 적용한 게 에이전트 AI예요. 결국 인간들이 그게 하고 있는 거를 얘네들이 이제 AI를 야 우리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지금은 LMM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모델을 만들었는데 또 저쪽에서는 아까처럼 피지컬리즘 로봇하고 몸을 인공지능의 몸을 붙이자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에이전트 AI로 가는 게 있고 두 가지를 좀 나눠서 하고 있어요. LMM은 거의 이제 밑장이 드러났어요. 전부 다 마이너스 돌이 안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패권을 한 놈이 살아남을 때까지 계속 투자해야 돼요. 공짜로 다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AI 에이전트가 도입되고 있다. 그래서 뭐 여행업, 전문 서비스, 의료, 뭐 소매, 고객 서비스, 금융 서비스, 뭐 텔레마케팅도 전부 이제 AI로 다 바뀌죠. 그래서 이거 도입하고 있고. 다음에 에이전트 활용 사례가 이제 고객 서비스 대중동에서 영업 마케팅 보험 사기까지 산업특화 솔루션에서 이렇게 퍼센트가 나왔어요. 이 비율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산업별로 많이 이제 시도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 답변을 하는 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검증하고 제시도 하는 AI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모달 콘텍스트 프로토콜이 표준화되는데 핵심은 하나의 에이전트만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를 멀티로 뭐 100개, 1000개를 도입해서 하자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무지하게 많다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멀티모달로 가요. 에이전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사과, 재무과, 뭐 영어, 마케팅, 뭐 그죠? 물류 뭐 이런 걸 다 도입해서 이제 운영하자 이게요, 그죠? 그래서 A2A 이제 AI용 이제 USB 같은 USB에다 꼽아서 그냥 하면 이제 모든 시스템에 다 이제 적용되는 이거를 이제 표준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 10가지를 이게 이제 에이전틱 AI의 가장 큰 문제죠. 목표는 이해하지만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면 그 이사 담당자, 회계 담당자가 얘기하는 게 의도가 있는데 목표를 하지만 사정이 있잖아요. 그 사정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걸 얘는 몰라요. 아주 무작위한 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AI 목표를 받으면 무조건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맥락에 빠진 인간 수준에 이제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 다음에 할루시네이션, 이 누적된다. 이게 문제예요. 할루시네이션이 누적된다는 게 뭐냐면요, 잘못 판단한 게 존재하면요, 나중에 전체가 오류가 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봐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인공지능의 문제가 원활한 답을 계속 끄집어내고 있는데 하나라도 잘못된 게 이제 불순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이제 잘못 오류 판단.